속보입니다. 오늘 밤 멕시코만에서 들어온 그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쉐인바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만 명령 서명에 대해 방역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의 옥빛 고요함 아래 거대한 기계들이 해저를 뒤흔들고 있다. 무려 9.90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흙이 옮겨지고 있다. 그들이 찾아 헤매는 건 석유가 아니다. 훨씬 더 거대한 것, 바로 세계 무역 속 멕시코의 자리를 다시 쓰려는 힘이다. 유카탄의 각성. 유카탄 반도는 언제나 대지가 자신의 상처를 기억하는 곳이었다.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지름 6마일의 거대한 소행성이 수십억 개의 원자폭탄이 폭발한 것과 같은 위력으로 이 땅을 강타했다. 그 충돌은 치크슬루브 분화구를 만들어냈고 생명의 형태 자체를 다시 빚어냈다. 그러나 파괴에서 창조가 피어났다. 석회암 위에 숲이 자라났고 바위 밑에는 강이 흐르며 수천 개의 반짝이는 새노태들이 생겨났다. 각각은 지구의 오래된 심장을 들여다보는 창이었다. 오늘날 그 아름다움 아래엔 모순이 숨어 있다. 새하얀 해변과 에메랄드빛 밀림은 수많은 이들을 끌어들이지만 그 표면 아래엔 존재의 의미를 놓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의 다른 해안들이 거대한 항구와 무역 제국을 세우는 동안 유카탄은 여전히 고립된 채 남아 있었다. 현대식 선박이 접근하기엔 바다가 너무 얕았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그 얕은 바다는 반도를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가두기도 했다. 그러나 2025년 다시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자연의 손이 아닌 멕시코의 손에 의해 반도의 잠든 잠재력을 깨우고 그 운명을 영원히 바꿀 거대한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끓어오르는 무역의 열기. 유카탄의 각성은 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다 너머에서 밀려온 힘들, 달이 바다를 흔들듯 국가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세계 무역의 조류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2024년 멕시코의 대미 교역 규모는 8,400억 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연속으로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된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성공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경고였다. 그 자체의 성공이 멕시코의 인프라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의 공장들은 밤낮 없이 굉음을 냈지만 그들의 상품이 해안에 도달하는 순간 병목 현상이 시작됐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거대 항구들, 만사니오, 라사로 카르데나스, 베라크루스는 이미 포화 상태였다. 한편 미국, 유럽, 카리브해의 한가운데 완벽히 자리한 유카탄은 여전히 활용되지 못한 채 잊혀 있었다. 공학자들과 경제학자들에게 그것은 열린 상처와도 같았다. 수십억 달러가 바다를 건너오고 있었지만 멕시코의 가장 전략적인 해안선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이 점점 더 크게 메아리쳤다. 소행성에서 태어난 땅, 유카탄이 멕시코의 무역 지도를 다시 쓸 수 있다면 어떨까? 프로그레소, 아무데도 닿지 않는 부두. 멕시코만으로 거의 4마일이나 뻗은 프로그레소 한근 마치 다른 세계의 풍경 같다. 옥빛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콘크리트 리본. 하늘에서 보면 믿기 어렵다. 너무 얕은 바다 위로 배들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인다. 1930년대에 건설되고 1980년대에 확장된 이 항구는 한때 자연의 한계조차 정복할 수 있다는 멕시코의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야망을 겸손하게 만든다. 오늘날 그 부두는 영광이자 비극으로 서 있다. 그 너머의 바다는 여전히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거대한 선박들이 들어오기엔 너무 얕다. 수심 12m의 항로로는 2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을 맞이할 수 없다. 세계가 거인들을 위한 항구를 짓는 동안 프로그레소는 과거의 기념비로 남았다. 길게 뻗었지만 얕은 바다에 갇힌 채로. 매년 유카탄으로 향하던 배들은 수백 마일을 우회해 베라크루스로 가야 했다. 시간과 돈이 새어나갔다. 관광객들에게 그 부두는 숨 막히게 아름답지만 무역업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병목 지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잔잔한 파도 아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바다에 도전하려는 계획, 그리고 마침내 프로그레소에 진짜 깊이를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준설 마스터 플랜. 수십 년 동안 유카탄 사람들은 프로그레소 부두에 서서 진정한 진보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2025년 침묵이 깨졌다. 수평선 위로 거대한 실루엣들이 나타났다. 마치 초고층 건물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그것은 크루즈선도 화물선도 아니었다. 바로 준설선이었다. 거대한 파이프와 절단 헤드, 크레인을 장착한 바다 위의 공장들. 그들의 임무는 바다 자체를 다시 조각하는 것이었다. 수년간 준비된 이 계획은 9,90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모래와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천 개의 올림픽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양이었다. 프로그레소 앞바다의 해저는 12.2m에서 13.4m로 깊어지고 폭은 거의 182.9m로 확장된다. 멕시코 정부는 벨기에의 전설적인 얀드 눌 그룹의 현지 지사인 멕시카나데 드라가도스를 투입했다. 이들은 수에즈 운하 확장과 인공섬 조성으로 유명한 기업이었다. 밤낮 없이 준설선들은 움직였다. 흡입 파이프가 해저로 깊이 꽂히고 불빛이 멕시코만을 인간의 야망으로 수놓았다. 파도 아래에서 지형이 새로 쓰이고 있었다. 당시엔 거의 아무도 몰랐지만 이건 단순한 준설이 아니었다. 이것은 유카탄의 재탄생이었다. 자연과 시간, 그리고 역사를 상대로 싸우는 전투였다. 단 한 톨의 모래로 세상을 바꾸는 싸움. 시간과의 경쟁. 멕시코만의 해저를 바꾸는 일은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다. 인간과 기계, 조류의 완벽한 조화가 필요하다. 매 시간이 중요하다. 마감은 폭풍처럼 다가온다. 2026년 말. 수세기 동안 변화를 거부해온 해안을 단 2년 만에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보통이라면 2배의 시간이 걸릴 일이다. 바람이 잠잠한 아침이면 준설선들은 유리처럼 고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며 엔진의 낮은 진동만을 남긴다. 하지만 바람이 일면 바다는 곧 적이 된다. 파도가 선체를 때리고 시야가 사라지며 일정이 무너진다. 매번의 지연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지지만 작업은 멈출 수 없다. 화물선, 여객선, 크루즈선 모두 여전히 이 바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안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초현실적인 광경이다. 거대한 기계들이 파도 아래에서 바다 바닥을 조각하고 있다. 외부인에게는 그것이 진보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건설이 아닌 유카탄이 바다의 통제를 잃지 않고 깨어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엔진의 굉음 아래 내륙에서는 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래나 물이 아닌 기회의 변화였다. 경제적 충격파. 준설선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해안 너머까지 일으킬 파문을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그 파동은 내륙 깊숙이까지 닿았다. 메리다의 산업단지에서는 기술자들과 공장주들이 새로운 무역 지도가 그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십 년 동안 유카탄의 상품들은 베라크루스를 우회해야 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연이었다. 이제는 곧 도시만큼 거대한 배들이 프로그레소에 직접 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매처럼 선회하며 기회를 노렸다. 농업협동조합, 벌꿀 생산자, 섬유 수출업자들은 창고를 확장했다. 인근 마을들에서는 새로운 도로와 물류기지가 세워지고 있었다. 깊어진 항구의 약속은 단순한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점화의 순간이었다. 예측에 따르면 향후 5년 안에 무역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변화가 훨씬 더 개인적으로 다가왔다. 부두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임금이, 가정에는 삶의 안정을,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이곳에 남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하지만 낙관 속에서도 하나의 질문이 수평선 위에 그림자처럼 남았다. 바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경제와 생태의 균형. 진보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지금 멕시코만에서 모래알 하나하나로 측정되고 있다. 준설은 유카탄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파도 아래의 섬세한 세계를 뒤흔든다. 절단기가 해저를 파고들 때 그것은 단순히 진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퇴적층을 깨우고 산호와 해조류, 해초들판 위로 미세한 입자구름을 흩뿌린다. 인간의 눈에는 단지 탁한 물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빛과 산소에 의존하는 생명체들에게 그것은 폭풍이다. 이 위험을 인식한 기술자들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퇴적물 커튼으로 부유물을 가두고
바다거북 산랑이나 어류 산랑이에 맞춰 공사를 멈추며 해양 생물학자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해안가에서는 맹그로브 숲 복원도 시작되었다. 폭풍을 막아주는 초록빛 방벽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어떤 커튼도 바다의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 환경단체들은 진짜 대가가 드러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진보의 영광 아래에서 멕시코만의 생태계가 숨을 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 숨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트렌마야, 변화의 동맥. 준설선이 멕시코만을 가르며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동안 또 다른 변화가 대지를 가르고 있었다. 정글과 유적, 잊혀진 마을을 관통하며 트렌마야가 달린다. 유카탄 반도를 하나의 살아있는 체계로 잇는 강철의 동맥이다. 거의 1609km에 이르는 이 철도는 5개의 주와 34개의 역을 연결하며 각각이 무역과 문화, 그리고 이동의 맥박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처음에는 관광을 위해 설계된 노선이었지만 이제는 전략적 생명선으로 진화했다. 화물선 노선이 여객선 노선과 나란히 달리며 프로그레소와 칸쿤, 그리고 그 너머까지 새로운 터미널이 계획되고 있다. 심해 항구로 들어온 화물이 멕시코의 산업 중심지로 직행하는 지점들이다. 오랫동안 지리의 벽으로 갈라졌던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마침내 닫히고 있다. 이제 처음으로 프로그레소에서 출발한 컨테이너들이 중앙 멕시코나 미국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것은 우아한 비전이다. 유럽에서 도착한 배들이 항구에 정박하고 산맥을 향해 출발하는 열차가 이어지며 한때 자연에 의해 고립되었던 지역을 따라 물자와 사람들이 리듬을 이루며 오간다. 그러나 강철이 바다와 맞닿는 이 순간에도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이 진보의 그물 아래 어떤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놀라운 결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멕시코만은 이제 기묘한 기하학으로 반짝인다. 되찾은 땅의 격자, 정밀하게 깎인 수로, 그리고 수평선 위에 솟아오른 크레인들이 바다에서 태어난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단순한 공학 프로젝트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국가의 재창조 행위로 변했다. 한때 아무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던 프로그레소 항기, 이제 멕시코의 동쪽 관문으로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깊게 준설된 수로 속에는 현대적 국가의 모습이 비쳐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선박들이 이미 새로운 수심을 시험하고 있다. 그 선체는 한때 그들을 막았던 바다를 가르며 나아간다. 그 뒤로 트렌마야가 내륙으로 뻗어가고 있다. 그 열차가 나르는 것은 단지 화물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다. 유카탄이 더 이상 자신이 만든 세계로부터 떨어져 서 있지 않으리라는 약속. 그러나 바다는 기억한다. 그 조류는 모래뿐만 아니라 질문도 함께 실어 나른다. 이 다시 태어난 풍경은 그 생태계와 사람들, 그리고 진보와 보존의 균형에 어떤 의미를 남길까? 승리의 환희 아래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는다. 인간이 대지를 다시 빚을 때 대지는 언제나 응답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멕시코만은 더 이상 고요히 서 있지 않다. 한때 침묵하던 곳에 새로운 수로가 흐르고 배들은 이제 해저에서 깎아낸 길을 따라 나아간다. 그러나 진보는 결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유카탄이 떠오르는 지금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번영과 기억이 과연 같은 조류를 탈 수 있을까?